안녕하세요.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 절차의 하자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징을 징계를 하고 나면 이제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고, 또 재판국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당회와 노회에는 상설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재판국에 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재판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점, 또 당사자 등이 이제 비협조, 반발, 변수가 많은 점 등이 그런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양 당사자들이 서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분쟁의 종국점은 어디냐? 당연하게도 법원입니다. 교회 재판이라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혹시 다른 기관이 종착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종착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법원이 그 교단 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그 효력까지 이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처럼 교회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효력 여부는 어쨌든 법원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교인 징계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다투게 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법원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해줘야 누구 말이 옳은지가 결정이 날 것인데,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사법심사를 좀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럼 언제 자제를 하고 언제 판단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대략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교직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직자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맡은 역할이 크다 라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약간 직업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징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일반 교인이 징계를 당해서 법원에 갈 때에는 사법심사를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그럼 각하가 되거든요. 각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도 요즘 종종 보이는데요. 사법심사를 하는 사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전혀 인정이 안 된다거나 재판국에서 재판 절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사법심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만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징계의 유무효 여부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그 청구를 판단하기 앞서 판단해야 할 선결 문제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도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떨 때 선결 문제가 되고 어떨 때 선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볼 때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입을 하고요, 개입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개입을 하려고 덤벼들겠습니까? 그 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크다,
그리고 너무 공평하지 않다, 어떤 징계를 하는 사람의 다른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법원은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서로 충돌하는 양립할 수 없는 판례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재판에서 재판상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된 사례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판은 이제 재판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회나 노회에서 치료회에서 바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당회를 하다가 재판회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 노회를 하다가 재판회로, 치료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료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회의 경우에는 일반 노회를 하다가 치료회로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참가한 노회원들이 결의를 하고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당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즉 당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당회가 재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로 합동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권징조례에 당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고, 또 당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당의 결의가 있어야 재판회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합동의 경우에 그런데 통합교단의 경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당회에도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당회 결의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국을 별도로 만들든지 못 만드는 상황이 있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볼 때에는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합동헌법에 따라서 말하면 행정당회가 이제 재판회로 변경되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교단 헌법 자체에 그렇게 하려면 당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단에는 당의 결의가 있어야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경우에는 재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므로 뭐 당회에서 한다든지 기획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절차를 전제로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